자, 데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계 파트 전부원가, 변동원가, 초변동원가. 자, 31번서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예요. 자, 31번 X1년 3월에 영업을 시작한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3월에는 기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3일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대요. 그럼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고 나중에 만들 걸 나중에 판매를 할 거예요. 자, 그러고 생산 판매가 다음과 같은데 4월에 영업이익이 140만 원이라고 할 때 전부 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얼마니에요? 자, 그럼 아래 내려가서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140만 원이라고 그랬고, 되셨죠? 그러고 전부원가 계산이 얼마냐고 지금 물어본 거죠. 그러면 기초재고 자산에 포함된 고정재조 간접비를 빼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월 거를 보면은 3월에 그냥 숫자로 바로바로 쓸게요. 기초가 없다 그랬고, 다음에 생산한 게 3,000개, 다시 8,000개, 다시 기초가 없다 그랬고 생산한 게 8,000개, 다음에 판매한 게 7,000개. 그러면 기말은 1,000개겠죠. 이 3월에 기말 1,000개가 다음 달로 가시면요 4월에 기말 월말이라 그러는 게 맞겠죠. 4월에 월초 재고가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럼 4월에 월초 재고 금액을 계산해서 빼주게 되면 재고자산의 고정재조간접비니까 4월에 월초 재고자산의 고정재조간접비를 빼주게 되면은 이제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순이익의 계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한 번 더. 그러고 넘어오는 게 1,000개가 월초로 넘어올 텐데 현재 4월에 생산한 게 9,000개, 판매한 게 10,000개니까 합쳐서 10,000개를 다 팔았으면은 월말 재고는 없을 거예요. 그럼 월초 재고만 계산을 하시면 답이 나오실 수 있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산식을 생각을 하시면 재조간접비 총액에 나누기 빵빵법 총액에 나누기 배부율 곱하기 빵빵법을 하시면 나오는 게 배부액일 텐데, 현재 재조간접비 총액이 현재 3월 거 얼마 있었냐면 160만 원 나누기 현재 3월의 전체 생산 수량은 8,000개 하시면 나오는 배부율은 200 곱하기 3월의 월말 재고가 1,000개였죠. 1,000개 하시면 3월의 월말 고정재조간접비 금액은 20만원. 근데 이게 다음 달에는 월초일 거니까 이 자리 들어가시는 게 20만원이겠네요. 그러면 140에서 20만원 빼니까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은 120만원. 답안에 가는 거 3번. 다음 아래 갈게요. 32번. 3일은 아래 영업자료를 참고해서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순이익을 비교하고 있다 라고 적혀있네요. 자,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에 비해서 75,000원이 많대요. 자, 그러면은 전부원가가 75,000원을 잡고 변동원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없다고 생각하고 빵을 잡으시면 돼요. 안 지웠는데 무시하고 보세요. 그렇죠? 제가 살짝 가려놓을게요. 줄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놓을 테니까 무시하고 보시고, 자, 그러면은 변동원가는요 빵으로 보시면 돼요. 쉽게 빵. 되셨죠? 0 이런 문제 나오시면은, 그래서 전부원가가 변동보다 얼마 크다 그러면은 반대편은 빵이라고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기말 제품 재고량은 몇 개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재고량 계산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과 기초 재고는 없대요. 그러면은 기초는 빵일 거고.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시는 게 기말 제공품에 대한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고정 제조 간접비는요 결국 75,000이겠죠. 빵에서 빼는 거 없고 더하기 물음표를 했더니 나온 게 75,000이란 얘기니까,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에 대한 고정 제조 간접비가 75,000일 텐데 이걸 산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제조 간접비 총액 나누기 빵빵법 총액을 나누기 빵빵법 총액을 나누면
배부율이 될 거고 곱하기 빵빵법을 곱하시면 나오는 게 배부액인데 현재 이 배부액이 얼마냐면 75,000원. 그러고 제조간접비 총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고정제조간접비 총액이 30만원 나누기 총 생산 수량은 2,000개 하시면 배부율은 150원. 그래서 곱하기 기말 수량을 곱했더니 나온 게 배부액이 75,000원입니다 라고 산식이 성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하기를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나눠주시면은 기말 수량이 되시겠죠. 그래서 75,000원 나누기 150을 하시면 다방에 가는 거 500. 괜찮으시죠? 다방에 1번. 자, 아래 갈게요. 33번. 요 문제가 이제 조금 더러운 문제인데 문제에서 6월 말 고정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그러고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계산. 요게 포인트예요. 평균법으로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적어 보면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종합원가 계산을 하실 때 평균법 계산을 하시면 기초에 단기총제조원가를 더해서 단위당 원가 계산을 하실 때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때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총 제조원가 중에 뭘 계산하라 그런 거냐면은 이걸로 비교해 드리면은 6월 말이니까 요 단기총 제조원가 계산을 하라 그런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요 산식 가지고 비슷하게 계산을 할 거예요. 요거 말수 빼고.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현재 요 지울게요. 현재 지금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보다 24,000원이 크대요. 자, 그럼 여기가 24,000 그러고 위에가 빵. 자, 그랬을 때 기초재고량이 지금 얼마 있냐면요. 기초가 400에 40원 있대요. 자, 그럼 이 자리 들어가시는 게 400에 배부율 40을 해서 나오는 금액은 16,000원. 되셨죠? 그럼 요거 산식을 정리하면 16,000원에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16,000원에 원래 빼야 되는 거니까 되셨죠? 플러스 물음표를 했더니 나온 게 24,000원이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6,000원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고정제조간접비는 4만원이구나 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고 생산량을 한번 다시 기말재고자산 수량을 보게 되면 자, 기초가 지금 400개, 생산한 게 1600개, 다음에 기말이 모르고 판매한 게 1200개. 그럼 차변대변은 같아야 되니까 기말이 800이 되겠죠. 되셨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아까 우리 계산하던 제조간접비 산식에다 대입해보면 제조간접비 총액에 나누기 빵빵법 총액을 나눠주고 하는 배부율을 계산해주고 곱하기 빵빵법을 곱하시면 나오는 게 배부액인데 현재 지금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고정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얼마냐면은 4만원. 그러고 이 수량이 지금 몇 개냐면은 800개. 그럼 배부율을 구할 수 있겠죠. 앞에가 물음표 곱하기 800이니까 그럼 이 800을 반대편으로 이항해서 나눠주게 되면은 물음표 값 배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배부율이 결국 얼마가 되냐면은 50이거든요. 됐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평균법은 기초와 기말을 가리지 않고 다시 기초와 투입을 가리지 않고 죄송해요. 기초와 투입, 기초와 생산이죠. 결국 제품이니까 기초와 생산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오래 생산했다고 가정을 해서 판매한 것과 다음에 기말 제품으로 나눠준다 라고 이제 아까 제가 산식 참고하시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면 지금 앞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 수량이 될 텐데 뒤에가 800이 기말 수량이었으니까 그럼 앞엔 총수량이 될 텐데 총수량은 단기 생산한 걸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선입선출이면 단기 생산으로만 가거든요. 평균이니까 기초 400에 다음에 단기에 투입하신 거 1600 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랑 이제 앞에서 오프라인 수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완수 플러스 말수 하셔도 동일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완수 플러스 말수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수량 총수량이 되고 앞자리에 들어가시는 건 제조간접비 총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에 대한 제조간접비 총액이 16,000원 기초재고자산 거 플러스 단기에 투입한 게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나눴을 때 나오는 게 50원이다 라는 산식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어본 건 요거 6월에 발생한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고정제조간접비가. 그래서 이 산식을 뽑아내서 조금 깔끔하게 한번 써보면 16,000원에 플러스 물음표를 하고 400에 플러스 1600을 해서 나오는 게 50원입니다 라고 산식이 도출이 되고요. 가운데가 2000 나누기니까 반대로 이항하시면요 곱하기 2000이 될 거예요. 되셨죠? 그럼 이거 산식 이제 정리하면은 16,000원에 플러스 물음표를 했더니 50 곱하기 2000을 해서 10만원이 된다 라는 산식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대로 또 16,000을 이항해서 빼주게 되면 되셨어요? 10만에서 16,000을 빼시면 단기에 들어간 원가는 얼마냐면은 84,000원입니다. 답방에 1번이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 33번은 사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되셨죠? 함정도 있는 문제고. 그래 시험장에서는 딱 보자마자 바로 이제 푸셨을 때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은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뒤로 넘어가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으시면 앞으로 다시 푸시기 바랍니다. 답방이 1번. 자 아래 갈게요. 마무리 33번 34번 3일은 2000X 빵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대요. 그럼 기초가 없대요. 선입선출법을 가정한 매년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정보원가에 대한 순이익은 다음과 같다라고 적혀있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2000X 1년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변동원가 계산에 비해서 작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전부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기말재고자산을 계산을 하실 때 고정제조간접비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 다음에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제조간접비를 제외하고 계산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더 포함되어 있는 고정제조간접비라는 원가가 더 포함되어 있는 전부원가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답안이 1번이시고 다음 2번 실질적인 판매에 따른 순이익은 X 빵년도에 비해서 증가하였다라고 적혀있죠. 실질적인 판매죠. 그러니까 판매량만 고려하시는 변동원가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순이익은 X 빵년보다 X 1년이 증가했다. 3만원 늘었죠. 다음 4번 매년 생산량 수준의 이익을 미치는 생산량 수준의 이익 다시 말이 꼬이네요. 생산량 수준의 이익을 미치는 영향을 제외했대요. 그러면 전부원가 아니라 변동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전부원가는 생산량과 판매량을 고려하는 거고 변동원가는 판매량만 고려하는 거고 그래서 변동원가로 봤을 때 2000X 1년 대비 그럼 13만원 대비 2000X 2년에 실질적인 순이익 증가율은 그럼 얼마 늘었냐면은 2만원 늘었죠. 2만원이 늘었는데 퍼센트 증가율이라 그랬으니까 나눠보시게 되면 2만 나누기 13만을 해서 나오는 퍼센트는 15.38%. 계산해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맞고요. 4번 전부원가 계산에 의할 경우 기말재고자산 X빵년도에 들어가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비는 2만원으로 추정된다. 오케이 차이가 2만원이시죠. 답안에 가는 거 아이고 1번 되셨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